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지리산 화엄사가 주최하는 제20회 화엄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사경과 괴불제 등 전통 불교 문화를 비롯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조선시대 진관사에서 사가독서 한 집현전 학사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공연됐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등 젊은 학사들이 진관사에서 한글을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최대의 사찰 음식 축제가 수원 복령사에서 열렸습니다. 수행과 닮았다는 발효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 있는 보물 비로자나 삼신괴불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보 승격이 검토될 정도로 희소 가치가 높은데 오는 20일까지만 친견이 가능합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이달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이사장 일면대종사를 모시고 소회와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청명한 가을 천년고찰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2024 화엄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화엄의 빛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내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의 첫날에는 전통사경대회와 괴불제가 펼쳐졌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경 내 화엄원이 전통사경대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고 한자 한자 종이에 정성스럽게 필사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2024 화엄문화제가 전통사경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사경의 묵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화엄세상을 선사해주는 선건 인연 공덕을 맺어나가기를 기원하며 근본 사경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전통사경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경대회는 화엄사가 700년 동안 끊겼던 고려 전통 사경의 맥을 잇고 사경 수행자 양성을 위해 2020년 6월 전통 사경원을 창립한 이래 처음 여는 행사입니다. 우리 사경 행자들이 다음에도 이번에 1회 때가 아닌 다음에도 더 같이 발심을 해서 이 전통 사경의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사부대 중 화엄사 성보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국보 301호인 영산의 괴불탱이 대웅전 아래 앞마당으로 이운됩니다. 잠시 후 단간 지주에 안치된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탱화가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괴불이 오를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희심과 경외감으로 가득합니다. 화엄사 영산의 괴불탱을 경내 앞마당으로 이온해 내거는 괴불제가 조계종 어산종장 동한스님과 임묵스님 등의 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법고와 태징, 태평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양손에 황금빛 바라를 든 스님들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허공을 가릅니다. 지리산의 넓은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국가문화유산이 단순하게 불교문화유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전통 국민들의 마음까지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쉬어가는 한번 건져보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엄문화제 이틀째는 요가대회와 화엄음악대가 진행되고 축제 마지막 날은 어머니의 길 걷기가 이어집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는 한글 창제와 연관이 깊은 사찰입니다. 박팽년, 성산문, 신숙주, 이계 등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이 진관사에서 한글을 비밀리에 연구하며 한글 창제에 초석을 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진관사가 사가독서 집현전 학사 추모제를 봉행해 긍당왕생을 발언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집현전 학사들의 위패가 봉안된 영단에 헌화하고 정성스레 차도 올립니다. 청아한 범패 소리가 도량을 가득 메우고 장엄한 바라춤을 선보이며 왕생극락하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천년고찰
진관사 스님들이 함께해서 이걸 추모제를 이렇게 해서 참 뜻깊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이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글 창제를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 진관사 사가독서당이 자리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600년에 이르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터만 남았지만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은 잊히지 않고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저희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함께 이런 집현전 학사 이런 사륙신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관사가 처음 마련한 사가독서 집현전 학사 추모제 주지법회 스님은 선조들의 훌륭한 지혜를 이어가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인연의 종교이자 마음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진관사 국행수륙 무차평등 대제에 언평 구민들과 함께 집현전 학사 6분의 유패를 모시고 매년 추모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사는 한글 창제의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1426년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 중 젊고 유능한 선비를 선발해 사가독서를 실시하고 1442년에는 산사에서 독서하는 상사독서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이계, 이석형, 하위지 등 6명은 진관사에서 한글을 비밀리에 연구하면서 한글 창제에 초석을 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팽년, 이계, 성삼문, 신숙주 등 4명은 훈민정음 해례 저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사 6명의 진관사 사가독서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부처님의 자비와 집현전 학사님들의 애민정신을 본받아서 구민을 사랑하고 또 구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관사는 매년 사가독서 집현전 학사 추모제를 봉행하는 한편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 사찰 음식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 복령사에서 열린 사찰 음식 대향연에서는 김치와 식혜 같은 발효 음식이 무대에 올라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발효 과정이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수행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홍색의 볶은 나물들과 황금빛 깨고명이 무쇠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참기름과 알싸한 내음의 고추장이 여러 바퀴 둘러지고 커다란 주걱으로 쓱쓱. 흰쌀과 어우러지면 근사한 산나물 비빔밥이 만들어집니다. 줄지어선 불자들과 시민들이 한 숟갈씩 나눠 먹는 가운데 국내 최대 사찰 음식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복령사 사찰 음식 대향연 축제는 수원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자랑입니다. 지금 전 세계 K푸드 열풍 일어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 축제에 오셔서 전통 음식도 또 사찰 음식도 즐겨주시고 또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사찰 음식 대향연의 주제는 발효 음식. 사찰 음식 대가 스님들과 비법을 전수받은 일반인 수강생들이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재료들로 김치와 절임 채소, 더덕식혜 등을 선보였습니다. 인공 조미료 없이 오롯이 숙련된 손맛으로 만들어진 데다 개성 있는 레시피가 더해져 맛과 향은 물론이고 이웃의 건강,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대가 스님들은 일반 수강생들의 음식을 일일이 맛보며 적합한 재료로 발효 음식 특유의 간을 잘 살렸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발효 음식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자연의 공기와 어우러져서 발효되는 게 저희가 수행하는 것과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를 한다는 게 그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도하게 먹지 말고 시간 지켜서 일정하게 먹고 또 이제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예. 스님이 진행하는 발효김치 수업에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때우기 위한 한 끼가 아닌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가을 나들이 겸 엄마랑 같이 구경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양한 음식들 보고 재료들도 보고 관심 가는 거 있으면 직접 구매도 하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네. 봉영사는 축제 이틀 동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육법공양과 스님들의 차명상을 선보이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사찰 음식 체험 부스도 열며 대중과 함께합니다. 짙어지는 가을 사찰과 어우러진 사찰 음식은 수행자의 인내와 성숙과도 닮았습니다. 수원 봉영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그동안 봉선사에 보관돼 있었던 비로자나 삼신괴불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300년 전 조선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괴불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오는 20일까지인데요. 국가유산청은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이 기존 삼배가 아닌 한지에 그려지는 등 희소성이 높아 국보 승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 3개층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괴불탱이 자리했습니다. 높이 8m에 이르는 위용을 자랑하는 경기 남양주 봉선사를 대표하는 보물, 비로자나 삼신괴불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 큰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특별제안을 계기로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 진본을 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초로 이 배접하고 모든 것이 한지로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만큼 보존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영인되어 있는 괴물을 모시고 의식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가슴이 제가 많이 벅차고.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조선 영조 때인 1735년 상궁 이성애가 숙종의 후궁이었던 영빈 김씨의 명복을 빌며 조성됐습니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탱화는 상하단에 불꽃 모양의 비대칭 광배, 또 사천왕 대신 용왕이 자리하는 등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특히 조성된 지 300년이 다 되어가지만 삼배가 아닌 전통 한지에 조성되면서 금방 그려낸 것과 같은 생생한 색감과 뚜렷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지 위에 조성된 괴불탱은 봉선사를 비롯해 수타사, 계림사 등 3곳 소장본뿐인데 봉선사 괴불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성도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과거 17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불교의 지혜가 미래 천년까지 오롯이 개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이 최근 지정조사에 착수하면서 비로자나 삼신괴불의 국보 승격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봉안식을 계기로 봉선사 괴불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고 차후에 국보까지 진행되는 결실을 보도록 봉선사와의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오는 20일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비로자나 삼신괴불의 국보 승격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전시는 봉선사의 유구한 법 등을 밝혀온 성보를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란 점에서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뇌사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거부하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직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불교계에도 있는데요. 생명 나눔 실천본부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와 생명에 대한 철학을 들어봅니다. 네, 올해로 창립 30주년, 청년기를 맞을 때까지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직접 이끌어오신 분이시지요. 이사장 일면 스님 만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번 꼭 이렇게 뵙고 인터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 활동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또 건선을 받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불교계 행사에 가면 어렵지 않게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1994년도에 설립된 복지부 지정 그런 장기기증 본부입니다. 네.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환자 돕기인데, 환자 돕기는 막연하게 환자 돕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주위에서 백혈병, 혈액암 이런 환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기증을 해주는데, 장기기증, 막연하게 장기기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18살부터 40세까지 피를 3cc 정도를 뽑아주면은 DNA 검사를 해서 대한민국 복지부에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백혈병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백혈병 환자는 우리 몸 가운데를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 조직이 맞으면은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혈모라 그럽니다. 지난 30년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직접 건선해 오셨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희망자가 좀 등록을 마쳤습니까? 저희들이 회원은 한 2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혈모라고 그것이 한 8만 명 정도가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가 만약에 백혈병 환자가 조직이 맞으면 해주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피를 뽑아준 분이 8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 조직이 다 맞으면 좋지만 잘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50명에서 60명을 살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처음 이사장 맡으셨을 2005년 당시에 이제 장기기증 등록한 회원이 2,000명. 그때는 초창기니까 법장 스님이 초대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랬는데 법장 스님이 하실 때는 초대니까 저도 그때 누구 보고 장기 기증을 서약을 좀 해달라면은 화를 내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법장 스님이 2005년도에 열반하셨잖아요. 총무원장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제가 생명나눔 이사장을 맡았는가 하면은 법장 스님하고 친하기도 했지만 제가 장기 이식 받은 분이에요. 간 이식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네들이 스님이 장기 이식 받고 혜택을 받았으니 이 소임을 살아가지고 보훈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스님께서 이제 직접 장기 기증을 받은 수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건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군에 있을 때도 내무반에서 힘 자랑하고 달리기 자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1982년도에 일본 유학 가려고 계획을 하고 학원을 갔다 오면 피곤해요. 첫째 간이 피곤합니다. 그러고 짜증스럽고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간경화라는 거예요. 그때 B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 30명이 주겠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합니다. 스님이 돼가지고 굳이 그걸 왜 제가 스님이 돼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상대방을 배를 이렇게 해서 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빨리 몸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우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행 같은 데를 이제 도반들이 모여 가잖아요. 일면서 못 따라간다고. 그 정도로. 저는 누가 어디서 만나자 그러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못 왔다. 왜 못 왔냐 이러면 감기 걸려서 못 왔다. 그거는 저는 인정 안 합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간다.
그래서 저는 1년 12달 뭐 어떤 어디 약속에 누워보고 그래 본 일은 없습니다. 내가 덤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모든 부처님 법을 펴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권선을 받아서 장기기증 서약은 했지만 막상 또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또 한 번의 용기가 결단이 그렇죠.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예. 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이 다시 못하겠다는 사람은 한 10% 20% 됩니다. 당사자가 나타났는데 뭐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기증의 숭고한 뜻에는 동의를 하지만 정작 실천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법문하는데 그 소리 들어서 해국 스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선방이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인데 그 스님이 어디가 법문하는데 제가 잠시 들어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생명나눔에 장기기증을 서약을 했다. 내가 만약에 80살이든 90살이든 자연사가 된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줄 수 있는 것은 각막이다. 나이가 많아도 각막은 줄 수 있어요. 예. 다른 장기는 다 이제 말하면은 이제 소모가 됐고 그러면은 그분에게 내가 그 마지막에 죽을 때 각막을 주면은 눈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매일 눈 운동을 한다는 거야. 눈을 굴른다는 거예요. 예. 눈이 건강해야 그분에게 줘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지 않자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나눔을 실천해 오신 지 어느덧 30주년 맞이해서 기념식이 오는 12일 동국대에서 열리게 되죠. 네, 30년의 발자취를 책을 냈고 또 우리 행사의 모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10월 12일 오후 2시 동국대학 중강당에서 행사를 합니다. 예. 많은 시청자들 동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존중 사상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펼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또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스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